안녕하십니까. 토론 배틀TV의 자유영혼 논객 인사드립니다. 재난기본소득안을 가장 적극적으로 내세웠던 두 명의 정치인이 계십니다. 바로 김경수 경남지사님과 이재명 경기지사님이신데 그중 한 명인 이재명 지사님께서 직접 100분 토론에 나오셔서 재난기본소득의 장점을 설파할 기회를 맞으셨습니다. 원래 이재명이야 말빨의 달인이시고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기도 하셨으니 화끈하게 발라주는 모습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막히는 지점들이 자주 발견되어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컸던 것이겠죠. 아쉬웠던 부분들을 감히 정리하여 소개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지사님께서는 토론 중 계속해서 수요 진작을 목표로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셨었는데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맞습니다. 기본소득 이론의 기본적인 설계는 수요 진작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 있어서는 수요 진작의 효과가 극히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상대가 그 특수성을 물고 늘어져 버리면 효과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의 핵심은 수요 측면의 문제다. 수요 측면을 이제는 고려할 때가 됐다는 거죠. 소비가 부족하고 투자할 돈이 남아도는 시대. 네,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저는 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고 지립적으로 다른 위기에는 지립적으로 다른 알겠습니다. 매출을 올리자 그러셨는데 올리면 너무 좋죠. 그거 올리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소비가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드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거든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람들이 안 모여요. 모임을 안 하고 등산 모임, 각종 친목회, 동호회, 심지어 구청에서 하는 모임들도 다 취소되고 직장인들 회식도 안 하고 하니까 손님이 안 와서 매출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역 앞에 상품권 준다고 지금 코로나가 걱정이 되는 분들이 모여서 모임 안 합니다. 학교도 닫았고 어린이집도 닫았고 교회 닫고 성당 닫고 다 닫았는데 어떻게 이게 매출이 오르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돈을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으면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도 이혜훈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의 수요 진작 효과를 언급하자마자 얼굴이 환해지면서 준비해왔던 반박들을 시도합니다. 아쉽게도 냉정한 관점에서 보면 이혜훈 의원의 반박에 상당한 일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메커니즘을 장하준 교수가 지적했던 바가 있죠. 지금 문제는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재난의 특수성은 돈이 있어도 휴먼 컨택 자체가 제한되어 생긴 일이므로 지급되는 돈이 수요 진작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다. 따라서 100만 원이 당장의 주머니에 채워지더라도 이것이 당장의 소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혜훈 의원의 지적은 적어도 이번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분명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돈을 돌게 하는 게 정책이잖아요. 시민들에게 지급해서 시민들이 매출을 늘리면 그게 진짜 이익이고요. 매출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게 소비가 줄어든 이유가 코로나 때문일 것이다. 일면은 타당한데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부분을 지적받은 이 지사님께서 수요가 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돈의 문제다, 돈이 없어서이다 라고 반론하셨던 부분은 다소 코로나 사태의 특성 자체를 경시하는 측면이 보여서 설득력이 꽤 떨어졌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 진작의 효과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미미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은 그냥 인정해버리시고 다른 측면의 장점에 주목하셨다면 어떠했을까 생각해봅니다. 재난소득 지원은 수요 진작의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요가 갑자기 늘어서 상권이 부흥하진 못할지라도 적어도 당장의 고정비를 해결하지 못해서 파산의 위기에 몰린 한계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연명자금으로서 어느 정도 기능하는 효과는 부정할 수가 없죠. 내일 모레 집세, 전기세, 수도세를 못 내서 망하게 생긴 한계 사업장에게 즉각적으로 큰 금액이 현금 지급된다면 일단 당장에 내 숨통을 조여오는 고정비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지급해드릴 가치는 충분합니다. 이는 단지 특정 사업장을 살렸다는 것 이상의 의미로서 연쇄부도의 악순환으로 가는 고리를 끊는다는 매우 의미 있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장점만으로도 기본소득안의 시행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에서 아쉬웠던 것의 두 번째, 하필 이 지사님이 경기도에 내놓았던 안은 현금이 아닌 상품권을 매개로 한 안이었죠. 그러다 보니 상품권의 태생적 한계인 제한된 가용성, 이 제한된 가용성의 문제가 논점으로 떠올라서 재난기본소득 이론이 지닌 장점을 제대로 어필하는데 장애가 되었었다는 게 저의 평가입니다. 지사님한테 물어봅시다. 네. 그 지역 화폐를 가지고 쓸 수 없는 데가 있죠. 물론이죠. 일부러 못 쓰게 하는 곳이 그죠? 있죠. 네.
백화점 못 쓰죠. 그렇습니다. 쓰죠. 대형마트 못 유통마트 쓰죠. 못 쓰겠습니다. 연매출 10억 이상 되는 업체에 가서 못 쓰죠. 쓰죠. 예. 오케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경기도 동네에서 식당을 한단 말입니다. 네. 식당을 해서 한 달 동안에 지역 화폐가 한 100만 원 들어왔다 합시다. 네. 그 100만 원 가지고 도매상에 가서 식재료 사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설명을 드리면요. 그거는 환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왜 처음부터 현금을 주시지 상품권 그 지역 화폐를 주셨습니까? 상품권 지역 화폐 가지고 택시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지역 화폐 가지고 서울 가서 쓸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까? 못 쓰죠. 그럼 내가 이제 식당을 하는데 손님이 와서 지역 화폐로 낸단 말입니다. 네. 내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건 현금과 같은데요. 그게 어떻게 현금과 같습니까? 서울 가서도 못 쓰고 백화점 가서도 못 쓰고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는 안은 재난기본소득의 일반적인 필수적인 옵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치 기본소득 이론 전체의 주장인 양 논해짐으로써 상품권이 가진 한계를 지적받고 그게 곧 기본소득 전반의 문제인 양 확대되어 전달되는 부분은 분명히 아쉬웠습니다. 상품권의 형태로 기본소득을 지급해버리면 즉시성과 가용성이라는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리는데 제한이 주어져 버리죠. 당장의 고정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망하기 직전의 사업자분들이 상품권으로 전기세, 수도세, 임대료 이런 것들을 즉각 해결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건물주도 이번 달 집세는 상품권으로 낼게요 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번 달 전기세, 수도세를 상품권으로 낼게요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반대측 패널로 나오셨던 신세돈 교수님에 의해 그런 부분들을 지적받자 그에 대한 반박으로서 그래서 환금 절차가 가능하도록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은행에 가서 환전해서 현금을 주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환전을 어디서 해줍니까? 그 농협과 은행에서 다 해줍니다. 가야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 화폐가 예를 들면 2만 원 오면 네. 그거 가서 바꾸습니까?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돈이 잠깁니다. 이는 사실상 그 자체로 행정적 효율성이나 즉각성을 깎아먹는 내용이죠. 일단 지급받기 위해 어딘가를 찾아가야 되고 그럼으로써 생기는 비효율이 분명히 발생해버리니까요. 기본소득 이론의 특장점 중 하나가 선별 과정에서 들어가는 행정적 절차적 비효율을 없앤다는 것이었는데 환전이라는 절차가 있어야만 가용성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절차적 효율성의 일부를 깎아먹는 측면이 분명히 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근본적인 단점이 상품권에는 있습니다. 바로 환수용이성 측면인데요. 상품권의 사용은 이 환수용이성을 근본적으로 막아버리는 폐단을 지닙니다. 일단 기본적인 틀 하나를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국가가 정당하게 환수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단비처럼 내린 경우라면 환수를 거의 받지 않아도 되겠지만 사정이 넉넉한 이에게 주어진 경우라면 국가가 정당하게 환수받아서 국가의 부로 귀속시키는 과정이 존재해야만 공평합니다. 그리고 현금을 매개로 한다면 이 과정은 그 어떤 행정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간단하게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재난소득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현금소득으로 잡기만 해버리면 됩니다. 누진소득세 체계에 맡겨서 알아서 국가로 환수되도록 하면 아무런 추가 행정의 낭비 없이 자연스러운 국가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내년에 세금을 낼 때 고소득층은 세금으로 다시 환수하면 그러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경기 위기를 넘기고 내년에 예. 그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환수를 하면 됩니다. 줬다 뺏는 겁니까? 줬다 뺏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품권으로 이걸 지급해버리면 그 메커니즘에서 막혀버리죠. 지급된 상품권은 소득 개념이 아닌 일종의 수단 개념으로서 소득세에 누적되어 계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는 1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때 그것을 소득으로서 누적된 1,100만 원의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므로써 자연스러운 국가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상품권으로 받아버리면 고소득자의 소득은 1,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야 되는 상황이 되죠. 자연스럽게 누진된 환수를 이루기 어려운 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급된 상품권은 소득 개념이 아닌 일종의 수단 개념으로서 소득세에 누적되어 계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누진세율로서 손쉽게 금액을 환수받을 길이 없기에 이를 환수받으려면 행정력을 투입하여 하나하나 구분하고 따져보는 비효율을 발생시킨 뒤 고생해가면서 하나하나 추려내야 됩니다. 상위 소득 하위 70% 80%를 가려내서 주려고 하면 그게 또 몇 달 걸려요. 결국 현금으로 내고
소득으로 잡기만 해버리면 편하게 될 일을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더욱 복잡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 이것은 분명히 큰 단점이며 상품권이 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는 데 큰 장애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딴지 본능이 충만한 진보 지지자들은 한마디씩 제게 하실 것 같습니다. 너 왜 이재명 디스하냐? 왜 이재명이랑 김경수를 갈라치기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재명과 김경수를 갈라치기 하며 김경수를 띄우면서 의도적으로 이재명 디스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뭐 나름 쓴소리 하고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갈라치기 하거나 디스하거나 그런 것 아닙니다. 말 나온 김에 이재명 지사님의 입장도 헤아려 보겠습니다. 그는 분명 경기도 도지사시죠. 따라서 언제나 경기도민을 기본적으로 위하는 게 맞겠죠. 경기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뒀던 금액들이 모두 경기도가 스스로 자기 도민들을 위해 한 푼 두 푼 아낀 금액들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민을 위해 아끼고 쌓아둔 금액은 경기도를 위해 쓰는 것이 애초에 맞는 거죠. 경기도민의 곳간을 털어다가 다른 지역을 살찌우는 선택을 도지사로서는 할 수가 없었겠죠. 이재명 지사님은 이 정책을 지난 몇 년간 현실화해 왔어요. 말로만 떠들진 않았단 얘기예요. 그런데 기존에 이 비슷한 제도를 계속 해왔었다. 그러니까 이 재난이 오기 전에도 계속 해왔었다는 그 지점이 아마 족쇄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아마 해왔던 대로 바운더리 내에서 재난기본소득안을 짰었다 보니 경기도라는 전제가 그대로 유지되어 버렸던 모양입니다. 분명히 아쉬운 지점이 있긴 하죠. 지금은 경기도 내만의 재난이 아닌 국가적 재난이니까 국가적 단위를 전제를 깔고 완전히 새로운 발상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 정말 아쉽긴 합니다. 이에 반해 김경수 지사님은 가용성 높은 현금을 지급하는 안을 내놓았죠. 불필요하게 상품권 따위의 가용성이 제한된 수단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이 상황에 적합한 현금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재명이 잘못했고 김경수가 잘했다, 이재명은 근시안적이고 김경수는 넓은 시각을 가졌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님은 경기도민을 위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예전부터 쭉 저런 상품권 위주의 복지수당을 생각해왔던 터라 그 노하우 위에서, 그렇게 해왔던 노하우 위에서 판단이 이어졌던 결과로 저런 정책을 말씀 주셨던 것일 테고, 김경수 지사님께서는 이전에는 전혀 그런 정책을 펼쳤던 바가 없었던지라 이번 사안에 특화된 전제를 적용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결국 처한 상황에 비추어서 나름의 안을 짜는 과정에서 빚어진 차이가 아닌가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모두가 서민을 살리려는 근본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아주 제 솔직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보수 측 패널인 신세돈 교수님, 전혀 만만한 분 아닙니다. 말투가 좀 이상할 뿐이지. 이 신세돈 교수님의 개정된 지원안도 애초에 미통당이 주장했던 섣부른 소득률 감면안보다는 훨씬 정교하고 타겟도 분명했다는 점 저는 인정합니다.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업그레이드 시킬 만큼 나름의 고민은 하고 계셨다는 점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김경수 지사를 좋아하고 이재명 지사는 좀 덜 좋아하고 신세동 교수는 싫어하고 이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 호불호를 떠나서 안 자체의 효율성만 따져봤을 때의 제 결론은 가용성 있는 현금을 즉시 지체하지 않고 행정력의 낭비 없이 지급하는 안이 이 시점에 베스트 초이스인 것 같습니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